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흐름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흐름이 답답해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추세를 돌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 차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눌림에 대한 조정을 주고 있는데, 5월 둘째 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한다. 근데 지금 어제도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왔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 가야 되는 가격이 어딘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꼭 영상에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좋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해 갔다라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말고,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가장 크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속적인 적자죠. 그리고 계속 제품은 어떤 생산을 하기보다는 연구개발 쪽으로만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히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나쁘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뒷배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결국은 로봇 쪽 중장기 관점으로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주분들이 믿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매출액이 152억 정도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5조 5천억인데 매출액 대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 매출로만 지금 따졌을 때는 어떤 영업이익이나 어떤 보상에 대한 일회적 비용 자체는 분명히 좀 적자예요. 근데 이런 걸 제외하고 성장세와 이 제품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단가에 대한 어떤 수익성은 지금 경쟁사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단순히 기본적 분석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까지 우리가 넣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먼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30만 6,5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한마디로 주식은 해당하는 가격대의 매물대를 뚫어줄 때 거래량이 실려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매물대까지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 단기성으로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저는 현재 지금이 31만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지 그 다음에 돌파라면 제가 40만 원의 가격까지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핑크색 라인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아직 31만 원의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상승을 못하는 건데 왜 31만 원의 가격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물대 차트라는 걸 킬 건데 매물대를 쓰는 이유는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이 주식 자체가.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매도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구간이 어디요? 바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 즉 매물대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띄워놓은 거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가 뜰 때는 매수에 대한 화살표 지표,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최종적으로 매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도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상승할 때 한번 파란색 화살표가 뜨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파란색 화살표가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2월 말에 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 지표를 통해서 저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신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결국은 요 31만 원의 가격에서 돌파가 나오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파란색의 화살표가 뜰 거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보셨던 분들은 요 31만 원의 가격을 정말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레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좀 더 정확한 가격대를 제가 찝어서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제가 또 한 번의 매수에 대한 타점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죠. 왜 그랬어요? 제가 아까 중장기 관점으로 저는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31만 원의 가격을 이번에 못 뚫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뚫어주면 뚫어주는 대로 당연히 비중을 줄이지 않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매도해도 우리는 눌림목이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우리 눌림목에서 미리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어떻게 제가 써먹는지를 한번 실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거예요. 자, 주주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여기 이하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칸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힘입어서 이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추세는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는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25만 원의 가격대를 지금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봉상에서 제가 원하는 건 결국은 지금 이 밑바닥에서 매물이 싹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튼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파동만 우리가 잘 공략을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가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